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초한지의 항우와 유방 삼국지 프리뷰 2탄 3탄 초한지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우추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고 부인인 웅미인과 고향을 사랑하는 서초패왕 역발산 기계세 항우와 자수성가의 대명사 사기꾼의 전역 거짓말쟁이 토사구팽을 만든 인복이 만든 유비의 원조 버전 유방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 한번 그렸어요. 자,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이게 항우고 이게 유방이에요. 항우는 딱 봐도 싸움 되게 잘하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린 게 아까워서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그렸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둘은 좀 출생부터 보면 좀 많이 달랐어요. 항우는 사실 원래 초나라에 명장 항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화 킹덤에도 나오죠. 항연이라는 사람의 손자로 나름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방은 평민 출신이었는데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뭐 손자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기록도 없어요. 그냥 평민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던 거죠. 뭐 항우는 망하고 유방은 최후의 승자로 기록되고, 그래서 중국 최초의 평민 출신 군주로 기록이 되고 유일무이한 게 바로 유방입니다. 그럼 이 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던 사람이라서 초반부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우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항우는 숙부인 항량과 함께 진왕 자영이 영자영이 집권하던 시기에 군분이 일어나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그렇듯 그런 거죠. 야,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엉망인데 야, 우리도 싸움 잘해서 그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항량이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 항우가 싸움을 엄청 잘하니까 한번 같이 꼬드겨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항우는 싸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근데 이게 이기다 보면 약간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우리도 조금 명분을 좀 만들어 두면 좋겠다 싶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게, 이미 시황제 영정에 의해서 이제 치붕이 멸망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초나라의 왕의 핏줄이었던 유문이라는 자를 초나라 회왕으로 옹립을 시켜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회왕을 세웠기 때문에 명분이 선 항우는 열심히 싸우는 거죠. 회왕도 실제로 야, 항우야, 열심히 해. 저기 관도라고 있는데 거기 네가 먹으면 너 왕해. 이 사실 회왕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옹립해준 항우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도를 한번 공략해보라 라는 말을 유방한테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일단 회왕이 옹립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항우는 이렇게 싸우는 족족 뭐 이름도 알리고 다 이기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요. 근데 유방은 뭐 알려지지가 않았어. 근데 유방이라는 사람 조금 알아보면 항우의 동료였던 적이 잠깐 있어요. 그게 지금인데 유방은 원래 사실 죄인 호송을 맡는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단 하급 관리였는데 일을 너무 대충 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송하는 죄인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처벌받을까봐 겁나서 모르겠다, 그냥 다 놔줘. 다 놔주고 모르겠어, 그냥 숨자 이러고 숨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사실 유방이 야망이라는 게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고조가 됐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방은 욕심, 뭐 야심, 야망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있는 유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를 잡아서 야, 한번 해보자 나도 해서 전투에 참가했던 거죠. 그때 잠시 항우랑 동료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항우는 개인 스탯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유방은 뭐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유방이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항우가 유방이랑 좀 전에 얘기했던 초나라 회왕이 말한 관도란 땅 때문에 그때 조금 알려지는데 그 이야기 전까지를 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니까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항우 얘기 계속했어요. 항우 뭐 싸움 잘하고 다 이기고.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인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나라에는 그럼 충신이 없었나? 아니요, 있었습니다. 바로 장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진나라 말기에 모든 반란을 진압하는 거의 끝판왕급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한이 유일하게 진압하지 못한 반란이 바로 항우였던 거죠. 그런데 이 항우가 진의 끝판왕 장한을 이기는 데는 도움이 되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수심인데요. 어떤 복수심이냐. 자, 사실 항우가 처음 어지러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그의 숙부 항량의 꼬드김이 컸어요. 그래서 항량이랑 같이 이제 항우가 전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계속 같이 이겼고, 그러니까 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항량이 조금 스스로도 야심이 있었던 게, 내 스스로 항우가 너무 많이 알려지는데 내 이름도 조금 알려보자 싶어서 생각을 한 거죠. 야, 나도 좀 치는 것 같은데 항우 없이 혼자 쳐도 장한 정도는 내가 잡지 않을까? 다 이겼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량은 장한을 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패.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우는 복수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숙부 항량이랑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장한 이 자식이 내 숙부를 죽여?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래서 이제 복수심이라는 거를 항우는 장착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실 워낙 센 캐인 항우가 복수심을 가지고 장한을 치는데 또 이때 또 하나 뭔가 기술이 발휘돼요. 사실 전술인데 배수의 진이라는 걸 쳐요. 사실 원래 배수의 진은 유방의 명장인 한신의 지략으로도 유명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항우가 먼저 쓴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시죠. 항우는 장한을 잡는데 이거 보통 작전으로 안 될 것 같아. 생각을 해서 부하들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식량 가져왔지? 3일치 식량 남기고 다 태워. 어차피 3일 안에 못 이기면 우리 저 장한한테. 장한이 좀 대단한 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음가짐 좀 달리하고 싸우자 라고 해서 싸우는 거죠. 사실 항우는 역사에서도 그렇고 먼 후대에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싸움만 잘하는 멍청인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지 않았나. 전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마음가짐 정도를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장한과 항우가 전투를 하죠. 이게 그 유명한 기원전 207년의 거록대전입니다. 여튼 이 거록대전에서 싸움 잘하는 항우가 결국 장한을 이겨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장한을 이제 받아줬는데 장한이 그래서 이제 항우한테 항복을 하면서 20만 부하랑 함께 투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진나라의 폭정 때문에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군이었던 항우군과 그 항우군을 진압하려고 나온 장한군, 그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잘 못 어울리겠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맨날 싸우다 보니까 항우한테까지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야, 이 새끼들 봐라. 그러니까 봐주니까 이게 나중에 기어올라서 반란 일으키고 내 통 치겠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다 죽여. 해서 20만 명을 다 죽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순안 대학살이에요. 후대에 이르기까지도 항우의 스타일은 뭐 되게 남자다, 상남자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욕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학살 같은 거죠. 이 돌대가리 멍청이 항우에게는 그럼 이렇게 욕먹을 만한 짓, 그것을 막아줄 책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천재, 범증이 있었어요. 유방에게 장자방, 장량이 있었으면 항우에게는 범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증이 무슨 말을 해도 좀 항우는 좀 들어야지. 근데 범증이 뭐라고 말해도 항우는 스스로 그 멍청한 머리로 아이씨 몰라, 야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해서 결국 범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서 결국 유방에 패하죠. 그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만약 범증이 항우에게 간곡히 보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항우가 다 들어줬어. 그리고 그대로 행동했어. 그럼 아마 삼국지가 조금 더 빨리 탄생했거나 아니면 좀 더 후대에 탄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방 대신 항우가 통일했겠죠. 그 범증이 바로 그 범증이 처음으로 항우에게 간곡히 권한 것이 바로 이 신한대학살에서 다 죽이지 말고 다독여서 그 기반으로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당시 기반이 근데 좀 이미 나름 좀 탄탄했어요. 왜냐면 유명세 타니까 항우가 그 시대에 약간 좀 네임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굳이 그래야 되나? 아니야, 얘네 놔두면 반란 일으킬 것 같은데 그냥 다 죽여.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유방이 등장합니다. 범증의 간곡한 두 번째 요청이 항우에게 가는데 이때가 바로 유방이 등장한 때예요. 유방이 활약하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인물 이야기는 항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패왕 오추마의 주인 오추마의 주인 그리고 부인 우미인 역발산 기계세로 유명하죠. 사실 항우는 평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학문을 멀리해서 그런 이름만 쓸 줄 알면 되고 무술과 병법도 재미가 없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하면 그냥 기본 스탯 자체가 사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도 중국 역사상 가장 무력이 강한 여포보다도 강한 그런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소드마스터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뛰어나 본인의 생각만을 좀 중시해서 주변인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항우의 말로가 자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항우가 지은 시를 읽어보면 항우의 전부를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시를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가 바로 해하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하가 역발산 해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음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구나. 시불 이해 추불서 때가 불리하여 오추마는 나가지 않는구나. 추불서에 가내하 오추머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우해 우해 내 약하 우희야 우희야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결국 내용은 이거예요. 난 싸움을 잘하는데 나의 말 오추마는 이제 달릴 수 없구나. 내 사랑 우희야 우희야 어쩌지? 라는 거죠. 이때 우희야 우희야에서 우희는 중국의 4대 미인인 서시, 왕소군, 양귀비, 우미인의 그 우미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죠. 장수로서 그 훌륭한 무예, 피지컬을 가지고 훌륭한 명마를 탔고 이름은 세상에 떨치고 부인은 중국의 4대 미인인데 범증의 말 좀 듣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방이 서서히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부터 다루기 시작할 건데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 박이었습니다.